네, 셀로피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먼저 사업자가 기존에 없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프리미션을 수행하면서,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또 진도가 많이 늦어집니다. 이 셀러피티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 우리 드림 벙커 이 셀러피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생기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이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또 사업자면 사업소득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메뉴에 들어가면 이 그 온라인 쇼핑몰 전용으로 원클릭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등록하기 누르면 기본적으로 딱 세팅을 해줘요.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못 찾았다, 그걸 못 찾았다고 하면 온라인 판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무료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장 주소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이라고 하죠. 사업 장소. 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하든 또는 뭐 실제 사무실 또는 상가를 빌려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우리 리치 군인 카페에서 군인 가족분들이 많이 하셔서 관사를 사업장 주소로 써도 되냐?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관사에 사업장 주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자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장을 뭐 자기 집에서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온라인에서 해야 되니까 온라인상에 이제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싫다면 그 주변에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이런 데 검색하시면 공유 오피스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유 오피스라고 이 사업장 주소를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한 30만 원 내외로 이 사업장 주소를 빌릴 수 있어요. 음,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 사무실은 쓰지 않고 그 사무실 주소만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을 거기서 받아주고 또 주기적으로 가서 뭐 그 우편물 찾아오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주소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택으로 하면 되고 관사에 살고 계시면 관사 주소로 하면 됩니다. 주소가 노출되기 싫으면 공유 오피스로 그 비상주라고 있어요.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에 30만 원, 월 한 2, 3만 원 내외로 어,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용 계좌라는 개념을 아마 접하시게 될 거예요. 사업용 계좌가 뭐냐라고 하면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냥 국세청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굳이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던 거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하루 안에 아마 한 3, 4시간 안에 등록이 대부분 문제가 없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홈택스가 아니라 정부24 그러니까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정부24로 검색하면 로그인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상 2일에서 3일 정도
신청을 하면 허가가 승인이 나는데 승인이 나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아마 나올 텐데요. 요거는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사업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오픈마켓의 판매자 센터를 검색해서 이 사업자 서류를 등록한 이후에 판매를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PDF로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뭐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거를 필요할 때 등록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리고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군인 가족분들도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업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한 개를 가지든 100개를 가지든 상관없어요. 다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군인 공무원은 겸직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안 돼요. 다만 이 군인과 공무원은 부동산 관련된 사업은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들은 군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업은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행정 그 부장관 이런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뭐 관할 지자체 또는 그 육군 본부 이런 데다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회사 내규에 겸직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거나 내가 계약할 때 그것을 명시되어 있다면 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으로 우리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어, 어, 다만 이런 건 있죠. 얘네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뭐 그 생수를 판매를 해요. 또는 햇반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물건을 내가 빼돌려 가지고 그걸 내가 사업자 내에서 팔고 있으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단지 회사 계약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도 뭐 찝찝하신 분들이 있죠. 사업하면 걸리는 거 아니야? 어, 그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음, 그 자기네 회사 내규에 겸직하지 말라고 적어놨다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걸리냐. 이 직장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직장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어, 그 개인, 그러니까 직장인이 50% 내고 회사가 50%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개인 소득으로 산정이 돼요. 개인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개인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럼 회사가 이상한 거지. 야, 내가 분명히, 어, 기존 월급이, 어, 뭐 100만, 뭐 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뭐 건강보험료를 5만 원만 냈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7만 원으로 늘었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 손실이 잡히잖아요. 근데 월급을 올리지 않았는데, 음, 그 회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직장인, 우리 이 직원의 소득이 올라갔구나.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내년 5월에 이제 소득 신고를 해요.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사업소득을 했다면 근로소득하고 합산돼서 소득세가 신고됩니다. 그러면 내 전체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득세 신고한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10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증액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회사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절대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지금 올해 내가 사업 소득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내년 10월까지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소득은 올랐지만 이게 왜 올랐냐? 왜 올랐냐는 어, 알지를 못해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회사에서 내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어, 뭐 알리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분리 납부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50% 부담하는 거고, 내가 사업소득에 대한 거는 얘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됐어. 그러면 야 이게 왜 증액이 됐냐라고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은행 예적금이 만기가 돼서 이자를 찾았는데 이자가 뭐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금융소득이 올라갔습니다. 또는 오피스텔 내가 사서 월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증액되거든요. 어, 그러면 회사에서 어, 이걸 확인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냥 둘러대면 끝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회사에 증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보험료가 증액되면 다시 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내가 이거 분리 납부를 할 테니까 분리 신청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직원을 고용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 보험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겸직이 허가가 안 돼 있다면 하면 안 된다. 어, 즉 혼자 내가 방구석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셀러피티, 제가 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이 군인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라는 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전역하기 전부터, 내가 전역을 하면, 전역은 아니지. 내가 군 복무를 빨리 마치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어야겠다라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8년 동안 기러기 군인 아빠를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한 9년 전에, 아니지, 한 7년 전에 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면서 가족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안 됐어요. 적절한 시기에 와이프가 이 안면이 마비됐을 때 내가 바로 데리고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큰 병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부대에서 일하느라고 못 데려간 거야.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갔어요. 안면 마비가 그냥 있는 채로. 그랬더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음, 평생 돌아오지 않아요. 그, 그런 것들, 그리고 8년 동안 아이들이 커가는데 얼마나 예쁜 시기예요. 음, 함께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8년 동안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애들 보면은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제발 좀 천천히 자라달라고.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제발 좀 천천히 자라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어쨌건 돈 때문에 내가 시간과 공간에다가 인생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 어,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군복무하면서, 어,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좀 큰 대학이에요. 네, 큰 대학이에요. 국립대요. 어쨌건 코로나19 때 이 온라인으로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날로 먹었냐? 논문 안 쓰는 데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온라인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줌 비디오로 교수님하고 논문 지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제가 막 꼬박꼬박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시간씩 교수님 붙잡고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학교에 안 가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한 8개월 동안 논문 지도를 받았는데 이게 뭐 날림으로 논문이 만들어졌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도 지금 제 논문이 그 학과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제2의 인생은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방향이 이래요. 모든 것들이 거의 온라인이에요. 자, 어제였나? 어제 제 일과예요.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첫째 아이 학교를 등교를 시킵니다. 이때는 제 와이프가 그 둘째 아이 초등학교를 등교시켜요. 어, 9시에 이제 제가 사무실로 나와요. 제가 그냥 뭐 사무실 해봐야 작은 그냥 그 공간이에요. 어, 쇼핑몰 재고 관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쇼핑몰 정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한 10시부터는 출판 업무를 합니다.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지금 아니, 군인들에게, 그, 필요한 지식들을 세상에 좀 내놓고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그냥 도시락 싸와서 먹고요. 또 출판 업무를 봐요. 네, 글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강의록도 만들고 유튜브에 영상도 좀 편집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또 17시 정도가 되면 제 이제 드림버커 멘토링을 하는 날인데요. 네, 그거를 저녁 8시에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5시 정도부터 좀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22시가 되면 첫째 아이가 학원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와이프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와이프한테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 환경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방향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쇼핑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쿠팡이에요. 오픈마켓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도매 업체에 상품을 하나 구매를 해요. 이거는 뭐 그냥 노트북으로 이렇게 타자만 몇 번 치고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매 업체에서 물류 업체로 이 상품을 보냅니다. 이 상품을 포장하고 이 쿠팡에다가 보낼 준비를 여기서 해요. 물론 비용을 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 그 카톡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물류업체에서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뿅 보내요. 그럼 제가 노트북으로 입고 등록을 하면 얘네가 입고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쿠팡에 이제 판매가 준비가 된 거예요. 물건이 갔어. 음. 그럼 역 쿠팡에서 알아서 판매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돈이 들어와요. 결국 제가 하는 건 뭐냐? 이 노트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요렇게만 그냥 관리를 하고 뭐 강원도 양양에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가서 바닷가 옆에 있는 카페에 가도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우리 연휴 있었잖아요.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작 3박 4일, 4박 3일인가? 아니 4박 5일인가? 네, 그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동안 연휴가 있었어요. 저는 이때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매출은 그냥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왜? 어, 그냥 팔리도록 그냥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저는 노트북 하나 가지고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순이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제가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 어, 그러면 한 얼마죠? 한 400만 원 정도, 아니, 한 80만 원? 음, 어, 30%면 한 100만 원 되나요? 네. 네. 저는 그 연휴 동안 100만 원을 순이익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놀면은 돈을 못 버는 거고 또 돈을 벌려면 내가 내 시간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개월씩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자, 제가 어떻게 처음에 했냐면 첫 시작은 70만 원짜리 중국 맥북 에어 노트북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사업을 어디서 했냐면 도서관 열람실하고 집에 있는 그 작은 창고방 가끔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을 때 갔어요. 그리고 첫 자본금은 몇만 원 가지고 했냐면 3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를 해서 다음 달 카드 결제하기 전까지 매출을 발생시켰어서 자본금은 들어가는 게 없었죠. 그 제가 처음에 뭘 팔았냐? 이 몸빼 바지를 팔았습니다. 뭐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단한 거 판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몸빼 바지를 도매 업체에서 사들여 왔냐? 그렇지 않아요. 주문을 먼저 받아놓고 그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도매 업체 보고 배송하라고 제가 등록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고객에게 그 물건이 상품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음.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을 세팅을 잘하면 관리하는데 시간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당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고 뭐 많이 받아봐야 2만 원, 3만 원 이러잖아요. 한 시간당. 어, 그런데 제가 아까 뭐 하루에 쇼핑몰 관리하는 게 1시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1시간 해도 하루에 순이익이 뭐 1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별로 필요 없어요.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연휴 때 매출이 계속 자동으로 났다고 했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나는 다른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든 다음날 택배가 도착합니다. 네, 어디든 다음날 택배가 도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물건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섬 이런 데 빼고요. 도서 산간 지역 이런 데 빼고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대부분 다 택배가 도착한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할 때 저한테 제가 사업한다 그러면은 너 뭐 파는데 맨날 물어봐요. 다 물어봐, 다. 그런데 이 가격 아이템보다 그리고 내가 싸게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글을 잘 써서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프리미션에 그 카피라이팅 책 넣어놨잖아요.
네, 그 카피라이팅 책을 꼭 그 읽어보시고 또 내가 메모도 하면서 그런 그 워딩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전역을 준비하시는 그 군인이 있다면 이 온라인 사업을 아예 전업으로 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추천해요. 당신이 2년치 생활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온라인 사업 하시라. 직장인 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업 해라. 그냥 집에서 하면 된다. 내가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 거다. 그러면 온라인 생활 하시라. 왜 생활비가 안 들잖아. 어, 우리 엄마가 밥 주고 우리 엄마 집에서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어,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사업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는 내가 따로 살더라도 2년치 생활비가 확보되었다면 사업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생활비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본업과 부업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러다 보면 본업으로 버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으로, 부업으로 하는 소득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본업을 그만두고 본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은 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죠. 네. 굳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본업을 근무하는 시간에 사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피곤하겠지, 당연히. 그래도 저는 본업과 부업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왜냐면 이 사업할 때는 자금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의 어떤 매출과 수익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이래요. 네, 그런 것들의 어, 경험을 하고 있으면 내가 생활비가 위태위태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그냥 온라인 사업은 하지 마시라. 그래서 뭐 2년치 생활비가 확보되었거나 부모님 집에서 내가 얻어서 생활할 수 있거나 이러면 온라인 사업을 강력히 추천하고 대체로는 본업과 부업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족 명의로 사업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음, 왜냐하면 전역하고 해야지 하면 그때는 이 생활비라는 그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역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족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업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에 뭐 저녁한다고 뭐 추억 만든다고 사람들이랑 술 먹지 말고, 자기 그 온라인 사업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뭔가 시도하는 기간이죠. 뭐,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군인들한테 사업하는 거 아주 그 불법적인 거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전역하기 전에 가족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만약에 본인 명의로 한다 그러면 내년 1월 이전에 전역하는 사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냅니다. 부가세를 내는데 이때 세금 신고가 되는 거죠. 소득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방부 국세청이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의로 현재 신분이 현역이라면 본인 명의로 하지 말고 가족 명의로 하시고 어, 그 전역을 한다면 올해 안에 전역하시는 분은 올해 세금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은 시도가 필요해요. 음, 왜 제가 저녁 준비하는 분들께 먼저 하라고 하냐면, 소득이 끊긴 채로, 어, 그, 실패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업에 내가 고정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어, 실패와 교훈을 많이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형을 준비한다면 가족 명의로 미리 하셔도 좋다. 그걸 저는 추천한다. 자,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깔창입니다. 신발 깔창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 스토어 바르너라는 이 업체가 이 깔창을 한 짝에 14,800원에 파는데 리뷰가 4,000개가 넘게가 달렸어요. 엄청 잘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원가는 얼마냐?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14,800원. 원가는 얼마냐? 여기 보면 중국에서 똑같은 걸 팔아요. 얘네가 중국에서 그냥 가져와요. 뭔가 재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아요. 이거 얼마냐? 중국에서 160원에 팔고 있습니다. 네, 160원짜리를 14,8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마진이 1,4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 플러스 원으로 팔아요. 네, 원 플러스 원이면은 한 320원 정도 들잖아요. 한 400원 잡고 400원 원가에 28,80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 마진이 단품은 13,630원, 원 플러스 원이 28,460원이에요. 그 우리가 소비자는 원 플러스 원으로 주면 싼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 플러스 원은 판매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못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 분들이 쿠팡이나 이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이제는 못 사겠다는 거야. 왜? 이걸 이제는 알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팔고 있어. 어, 뭐 160원짜리 가져와서 10,000원에 팔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소, 구매를 못 하는 거야. 이 가격에 못 사는 거야. 어쨌건 이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펑펑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더 절약하게 돼요. 어,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스크롤 하다가 인터넷에 스크롤 하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클릭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클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어,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검색으로 발생되는 매출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키워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찾기가 쉽냐? 쉬워요. 쉬워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휴대용 선풍기 키워드가 엄청납니다. 휴대용 선풍기라는 키워드에서 이 휴대용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춘 상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그 아이템을 그 키워드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먼저 찾아서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고 그거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판매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키워드는 고객이 찾는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 답에다가 내가 아이템으로 답이 있다고 내가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템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얼마나 잘 진입하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고객에게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품을 제안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서 사냐? 이것도 우리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사듯이 국내 온라인 도매 플랫폼이 있어요. 네, 도매국 뭐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매 플랫폼에서 그냥 구매하면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온라인 도매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잘 팔리면 이제 중국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온라인 도매 플랫폼은 1688.com이라고 있어요. 중국 공장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템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휴대용 선풍기 이런 키워드 있죠. 네, 조회량이 검색량이 많은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을 키워드를 입력하는 고객에게 이 아이템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음, 구하려면 마음대로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금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이 100만 원치 물건을 샀습니다. 도매업에서 업체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매출을 300만 원을 냈어요. 마진이 남으니까 300만 원 남겠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100만 원으로 이익 150만 원 남긴다.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 벌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퍼센트로 따져보자고. 수익률이 50%예요. 50%예요. 우리 은행에 아무리 넣어도 10%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0만 원 받고 끝나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500만 원 났어요. 그럼 이익이 250만 원 납니다. 이익이 250만 원 나면 이걸 가지고 매출을 또 8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800만 원을 내가 마진을 뭐 50% 잡으면 400만 원 남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건데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때요? 내 통장에는 영원, 영원,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여러분, 어, 그 순수익 목표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단기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재투자, 재투자, 대투자 해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250만 원 사이클로 그냥 멈추고 싶다. 그럼 250만 원에서 매출 800만 원을 내고 이익이 4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빼고 150만 원을 내가 내 통장에 그냥 소비하면 돼요.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다시 80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400만 원 남기고 150만 원 내가 내 통장으로 쓰고 그리고 250만 원 다시 매출 내고 이런 식으로 멈추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가고 싶은 거지. 예, 계속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내 통장의 영원인 상태에서 계속 남기는 마진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재투자를 해서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내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2년치 생활비나 또는 본업을 유지한 상태라면 전업으로 이제 본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 굴려서 사업의 크기를 키우는 동안 내 통장에는 영원이거든. 아,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 통장에 영원이 되는 기간이 되게 많아. 그럼에도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봤던 거를 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은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면 대부분 직장이 원하는 대로, 직장이 문제 해결해주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문제 해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내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주변 사람이 또 도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해보면 이제 아마 그 웬만하면 주변에다가 사업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이 생산자의 입장과 이 소비자의 입장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 소비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생산자에게 뭔가 조언을 하려 한다? 네,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없어져요. 왜? 이 생산자의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가들과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나도 그렇게 변해가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바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돼야 인생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저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뭐 그 일반 매장을 내서 카페를 차리든 뭘 차리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뭐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그 셀러 PT를 해서 뭔가 안 됐어요. 음, 그럼에도 이 원리만 내가 잘 적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 원리에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눈이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군인 가족에게 가르치고 싶냐? 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겪었던 거예요. 산골 오지에서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게 군인과 결혼했다 보니까 산골 오지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에서 내가 뭔가 책임감 있는 그리고 사업가로의 길을 걸으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장 잘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죠. 네, 군인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육아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애기 봐야 되는데 애기 본다고 내가 24시간 애기와 같이 있냐? 아니에요. 짬짬이 시간이 나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 그런데 온라인 사업은 이 짬짬한 시간에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힘들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남편 월급이 작아서 군인 월급 작죠. 작아서 내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집 한 채도 못 살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직장 다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많죠. 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코칭을 우리 4월 반 포함해서 한 100열 몇 명 했어요. 제가 이 방금 결혼한 맞벌이 신혼부부 28살인가 그래요. 그분 코칭한 거예요. 나중에 제 강의 들으고 코칭 받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마크가 제가 쓰고 있는 마크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제 알려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텀블러 파우치 주머니예요. 이거 본인이 직접 찍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골프 매트인데요. 골프 매트 요거 자기가 골프장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이거 자기가 남편하고 프랑스 여행 갔을 때, 파리 여행 갔을 때, 또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전기 라이터, 요 불 붙이는 거 본인이 또 직접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개 상품을 가지고 월 매출이 그냥 여기 1,600만 원이 납니다. 네, 1,600만 원이 나요. 이분 순이익률이 그냥 광고 빼고 부가세 빼고 다 해서 이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네. 한 달에 400만 원 순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400만 원 벌고 끝나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걸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이 상품 4개만 해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4개만 등록했냐? 그렇지 않아요. 한 30개 정도 등록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러 PT는, 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스타트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고, 제가 굉장히 속성으로 알려드려요. 그- 그래서 이 컨셉은 이렇습니다.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기술, 제가 알려드리고, 훈련시켜드리고요. 트레이닝 시켜드리고요. 또 원가를 낮추는 정보, 그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내가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야 내가 마진이 남고 사업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비싸게 파는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방법.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뭐 노트북으로 카톡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어, 그 재고가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걸로 매출을 한 4, 5천씩 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들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어요.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커리큘럼에 이랬습니다. 이게 프리 미션이죠. 그러니까 그첫 수업이 있기 전에 미션들을 좀 드립니다. 그건 뭐 많지는 않아요. 사업자 등록하고 판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강, 2강, 3강, 4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제가 소그룹 과외로 알려드리는 거죠. 과외로. 자, 그런데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이 많았어요. 강의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 넘게 있었는데 강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코칭을 해드리고 실습하고 실습한 거를 옆에서 봐드리는 거를 어, 그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훨씬 더 성장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강의를 영상 시청으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과제를 해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해오면 제가 이제 코칭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뭐 온라인 반도 있지만 온라인도 똑같아요. 1대1 코칭을 해드립니다. 제가 계정에 로그인 해가지고 직접 다 샅샅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썸네일이나 카피라이팅, 상세 페이지, 디자인, 상품 기획한 거, 또 마진에 대한 어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프리 미션은 뭐냐? 그 1강이 있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책을 읽어야 돼요. 저도 사업 책으로 배웠어요. 네, 책 읽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카피라이팅, 어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기술, 그런 것들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꼭 보시면 되고, 또 사업자 등록하고 브랜드명 정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프로그램이라 하면 포토샵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그 웹사이트로 된 프로그램으로 어, 아주 간편하게 수준 높은 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켜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이런 거 복잡한 거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그다음에 1강에서는 이제 기획을 가르쳐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물건 골라가지고 팔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생산자 마인드를 바꿔야 우리가 그 다음을 진행하는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마인드 버리기를 계속 강조할 거고 소비자 마인드 버리기 그리고 판매 원리, 판매 유형 그리고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을 해볼 거고 상품 기획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 그 노션에 보면 제가 어,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그 노션 템플릿을 하나 제가 공유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한다고 할 때, 어, 그 처음에는 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내가 실제로 써봤던 상품들 있잖아요. 내가 직접 사봤던 제품들 그런 것들 리스트를 뽑고 또 도매 업체, 온라인 도매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그리고 키워드 검색하는 거를 알려줘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색어, 연관 검색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내 상품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에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검색어는 어떻게 태그를 내가 넣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품을 잘 파는 셀러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를 수집한 다음에 여기 어떤 특징과 얘네들의 판매 전략을 분석한 어떤 간단한 요약 내용을 여기 적어줍니다. 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살펴보면, 아,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만의 이 썸네일 기획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은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 셀러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셀러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셀러는 첫 번째부터 어떤 브랜드 신뢰도를 강조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덕션 겸용이라는 것과 1.5리터, 2리터 용량을 영어로 적었다.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인덕션 위에서 실사용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팔고 있는 셀러가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기획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도 영어로 깨알같이 많이 넣자. 그리고 나도 브랜드 신뢰도를 넣고 헤드에 인덕션 겸용을 넣고 구성품을 좀 보여주자. 용량을 알려주자. 대신에 얘는 그 잘 파는 셀러는 1.5리터, 2리터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는 이게 라면을 많이 끓이는데 사용하니까 라면 뭐 5인분, 뭐 라면 뭐 4인분 이런 식으로 라면 개수로 내가 용량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왜 고객이 인지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전략을 잡는 거예요. 전략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할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등록이에요. 이 등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각 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품 하나를 등록하는데 완벽하게 세팅하는데 한 일주일 반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상품을 하나 등록하는데 2주가 걸렸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즌이 지나가 버립니다. 네, 내가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하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한 3, 4개월 가잖아요. 여름이 3, 4개월 가는데 상품을 하나 등록하는데 2주가 걸렸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 10개도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10개 정도밖에 등록을 못 하겠죠. 근데 쇼핑몰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이 상품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한 개 상품을 100개를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100개 상품을 등록을 해서 한 개씩 파는 게 쉬울까요? 당연하죠. 한 개 상품을 100개 팔려면 상품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 상품을 하루에 100개 팔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개 상품을 등록을 해서 내가 한 개씩만 팔아도 한 개 상품을 100개 파는 효과와 똑같은 거예요. 수익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100개 상품을 한 개씩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개 상품이 대박 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가는. 본질은 상품 수라는 거예요. 상품 수.
그래서 이 2주 동안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2주 동안 걸리는데 이거를 각각의 단계를 쪼개서 보면 8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8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완료되는 시간이 어떤 건 하루 만에 끝나고 어떤 건 7일이 걸리고 어떤 건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 시점에 맞추지 않고 완료되는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상품을 하나씩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상품 수를 굉장히 빨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그냥 이 판매 가격 결정 도우미라는 그 엑셀 함수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돈을 실제로 벌고 있어야 되니까 순이익을 내가 지금 남기고 있는지 안 남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어떤 이 순이익 계산기까지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코스는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은 이 등록하는데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는 운영이에요. 네, 운영인데 이 광고 관리 기술과 매출 관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판매량을 높이면서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건 스킬이에요, 스킬.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캐리어 여행용 커버 있잖아요. 방수 커버. 이거를 파는 대표님, 수강생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제가, 컨설팅,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의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 2주, 3주씩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하는 그런, 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재고를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손해를 많이 안 본 상태에서 재고를 관리하면서 매출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자본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대부분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망해요. 자본금 운영 못해서 내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손해보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음, 제가 아시다시피 이런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나름대로 약간 도가 텄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 사업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1,000시간은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이면 100일이에요. 음, 3달이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총량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10시간이면 100일이면 내가 사업을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데 하루에 5시간이면 200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6달, 7달 뒤에 내가 원하는 사업의 성공 수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내가 많이 사용할수록 이 성공 입자가 빨리 온다는 게 제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량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90%의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 이번 기수, 5월 기수는 5분이신데, 정말 꾸준히 이 1,000시간 채울 수 있는 분은 제가, 어, 확률상,
한 명 아니면 0명이에요. 한 명이면 아니면 0명이에요. 이 1000시간 총량의 시간을 채울 때까지 버티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믿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 돈 많이 안 쓰게끔 그런 관리까지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예,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